자, 평강공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갔다면 이 평강공주는 어떻게 해서 공주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드라마 2회, 3회에서 보면은 공주가 스스로 궁궐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고,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다시 궁궐을 나가서 온달과 결혼을 하고 온달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 기록 속에는 어떻게 해서 평강공주가 다시 공주로 되돌아오는지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평강공주가 궁궐을 빠져나간 다음에 이 온달이 사는 데를 물어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물어서 그의 집을 찾아간 공주는 눈먼 노모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이에 공주의 냄새를 맡은 노모가 말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그대같이 귀한 이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공주에게서는 한기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그대의 손은 부드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기인인 듯한데 누구의 깸에 빠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다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에 간 지 오래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저만치서 느릅나무 껍질을 쥐고 온 온달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다가가 자기를 안아로 맞아들일 것을 얘기하니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말했다. 이는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니 그대는 필시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온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자 공주는 혼자서 살인문 밖에서 잤다. 그래서 말하자면 1차적으로 온달에게 시도했다가 차였죠.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달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온달의 행동을 보면 바보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굉장히 뭡니까?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착할 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잤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들어가 모자에게 그간의 자초지정을 얘기하였다. 온달이 우물쭈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노모가 말했다. 내 자식은 비천하여 기인의 짝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그대가 거처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마리의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 자의 배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으니 두 사람이 마음만 맞는다면 빈부귀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바보를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빈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을 설득한 공주는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 땅이며 집이며 소와 말들을 사들였다. 온달이 말을 사러 나갈 때 공주가 이르기를 말을 살 때는 반드시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고 내다 파는 말을 사되 병들고 수척한 말을 사오세요. 그렇게 말했다. 온달이 공주의 말대로 말을 골라오자 공주는 정성껏 말을 돌보고 길러 불과 수개월 만에 몰라보게 살찌고 건장한 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갔는데 이렇게 해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평원왕을 만나게 되는데 평원왕을 먼저 만난 것은 평강공주가 아니고 온달이었다. 온달이 어떻게 해가지고 평원왕을 만나게 되는가? 자, 그 내용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 무렵에 고구려에서는 언제나 3월 3일을 기하여 낭랑 언덕에 모여 사냥하고 거기에서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어 평강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여러 신하와 오보의 군사들이 수행하였다. 이때 온달도 자기가 기르던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항상 남보다 앞장서게 서서 달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짐승을 잡아서 주위에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러자 왕이 친히 그를 불러 이름을 물은 후에 크게 놀랐다. 저렇게 사냥을 잘하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너 이름 뭐냐 이러니까 온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 딸이 온달을 찾아가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얘가 온달인 거죠. 그래서 자기 사위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지만 그 자리에서 그럼 얘가 내 사위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 이거죠. 또한 자기의 딸을 찾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그러면 언제 평강공주는 다시 공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온달은 부마가 됐을까? 그 얘기를 보면 이 무렵에 이때에 후주, 이게 북주예요. 우제, 우무몽이 군사를 출동시켜 요동을 공격하자. 자,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남북조 시대에 자 북조에 북주라는 나라가 있죠. 북주라는.
이 북주에 이게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 우문선비라고 해서 우문씨가 세운 건데요. 이 우문씨의 왕인 우문용이가 이제 군사를 출동시켜 와가지고 고구려 요동 땅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평원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쳐 싸웠죠. 그때 온달이 선봉장으로 나가 적군 수십 명의 목을 베니 군사들이 그 기세를 타고 공격하여 대승하였다. 그 말하자면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온달이. 그리고 이 싸움에서 온달이 세운 공이 획획하니 왕이 그를 가상히 여겨 만인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위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였고 또한 사위에 걸맞는 예를 갖추어 그를 대접하고 자기를 주어 대형으로 삼았다. 자, 이게 대형이라는 거는 고구려의 14관 등급이 있어요. 그 14관 등급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장군 정도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는 사위로서 대접을 해서 드디어 온달 덕에 평강공주가 공주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공주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 되겠죠.